자본에서 가비지 컬렉션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메모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즉 C 언어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멜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P는 멜록을 사이즈 얼마만큼 했겠죠.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이 할당받은 메모리를 프리를 해서 P를 해줘서 할당 해제를 해줘야겠죠. 만약에 이 프리하는 과정을 빼먹었을 경우에는 메모리 릭이 발생을 하죠. 메모리 릭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계속 누적되다 보면 오랜 시간 동작 하던 응용 어플리케이션에 갑자기 메모리가 모자라서 강제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자바 언어에서는 이렇게 메모리 릭이 난 그런, 그러니까 할당을 받았지만 해제가 안 된 부분을 가비지라고 합니다. 가비지. 이게 자바 언어에서 사용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메모리 릭이 난 부분을 가비지라고 하는데, C 언어에서는 이렇게 가비지가 생겨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지만 자바에서는 이 자바 버추얼 머신 있죠. 가상 머신에서 자동적으로 뭘 해주냐면 가비지, 그죠? 이런 쓰레기 컬렉션 수집을 합니다. 즉 이렇게 메모리 할당은 됐지만 해제가 안 된 메모리를 얘가 주기적으로 봐서 메모리가 모자랄 때 자동적으로 이런 얘는 가비지구나 이런 걸 알아가지고 다시 해제시켜주는 일을 합니다.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짤 때는 이런 메모리 릭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 없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바 언어에서는 언제 이런 가비지가 발생하는지 한번 그 예를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 person 클래스에 대한 레퍼런스 변수 p가 있었고 할당을 받았다고 합시다. new의 person이라는 컨스트럭터를 이용해서 할당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다른 레퍼런스 변수 q가 있어가지고 또 새로운 person 받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되면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person이 하나 생기고요. 이 안에 뭐 age도 들어있고 뭐 등등등 들어있겠죠. 또 다른 것도 age도 들어있고 등등등 들어있습니다. 즉 여기 있는 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게 바로 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표시한 얘는 바로 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P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고요. Q는 얘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마치 C 언어에서의 포인터와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P가 있고 Q가 이제 따로 있고 이렇게 생성된 얘네들을 우리 객체라고 부른다고 했죠. 객체. 우리가 이제 코드상에서 이런 짓을 합니다. P는 Q. P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Q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럼 그 상황에서 이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돼 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됩니까? 메모리가 할당이 되어 있지만 아무도 이거를 레퍼런스하는, 즉 포인터가 없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garbage라고 하고 자바 언어에서는 이런 경우에 garbage가 발생하게 됩니다. C 언어에서는 이제 더 이상 뭐 처리할 방법이 없지만 자바 언어에서는 JVM이 뭐 한다 그랬습니까? garbage collection 합니다. 주기적으로 쫙 뒤져서 이 객체들을 봅니다. 얘는 할당이 돼 있었지만 지금 아무도 가리키고 있지 않으니 내가 이 부분을 해제를 시켜주겠다. 넌 이제 더 이상 가비지가 아니다 라고 해서 가비지 컬렉터라고 하는데, 컬렉터가 쭉 다 모아갑니다. 그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자바 버추얼 머신 JVM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객체들이 생길 때마다 여기에 조그마한 카운터를 값을 둡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레퍼런스 변수가 나를 가리키느냐 안 가리키냐 그 숫자 카운팅을 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녹색 age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두 개의 레퍼런스 변수가 가리키기 때문에 2가 되겠죠. 얘는 0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이 JVM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아무도 안 가리키니까 가비지구나. 내가 골라가야겠다. 얘는 딱 보고 두 명이나 가리키고 있네. 내가 얘를 가져가서는 안 되겠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가비지 컬렉션은 주기적으로
동작하게 되면서 이렇게 할당이 끝난 메모리를 수집하게 되는 겁니다.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클래스 A를 만들었다고 하고 클래스 B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로부터 우리가 A라는 객체를 만들고 B라는 객체를 만들었다고 합시다. 이 접근 지정자는 뭐냐면은 이렇게 서로 다른 클래스에 속한 객체끼리 사실 이 객체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두 가지가 있죠.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죠. 이 안에도 당연히 필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메소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접근 지정자는 서로 다른 이 객체 사이, 서로 다른 이제 클래스를 갖는 객체 사이에서 반대편 객체에 있는 요런 그 클래스의 이 객체의 필드나 메소드를 호출할 수 있는지를 없는지를 지정해 주는 게 접근 지정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필드가 있는데 이 필드의 접근 지정자를 우리가 퍼블릭이라고 지정을 한 거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겠죠. 퍼블릭의 인티저에 i다라고 했다고 합시다. 요 안에 요 필드입니다. 그러면 퍼블릭이라는 접근 지정자는 다른 객체, 즉 B에서 이 변수, 즉 이 멤버 i에 대해서 읽거나 쓰는 거를 다 허용을 해주는 접근 지정자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이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됐다. 프라이빗으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면 다른 객체에서 이 멤버 변수에 대해서 읽거나 쓸 수가 없어요. 읽거나 쓸 수가 있는 거는 이 자체 내에서만, 요 객체 내에서만 읽거나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해 주는 것을 바로 접근 지정자라고 합니다. 자, 이 접근 지정자에 대해서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를 했으면 또 연관된 개념을 하나 더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그 개념이 뭐냐면 패키지라는 개념입니다. 이 패키지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클래스를 선언을 하잖아요. 클래스 A. 근데 이 클래스가 속한 집단이 어디다 라는 이름을 지정해 주는 게 패키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코드에다가 우리가 패키지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요? 좀 길게 할까요? 인천이라고 할까요? 인천 유니브라고 이렇게 패키지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클래스 A는 소속한 집단이 바로 여기다 라는 패키지 정보를 갖게 돼요. 즉 이거는 여러분들 이름으로 따지자면 성이 되는 거고요. 김씨성이 되고 이거는 클래스 이름이 되는 거죠. 다른 클래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패키지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 B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패키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인천.컴퍼니라고 합시다. 컴퍼니라고 하면 이건 서로 성이 다르죠. 그죠? 그러면 이 클래스와 이 클래스는 서로 다른 패키지에 속한 클래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패키지를 지정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유는 코드 관리가 쉽고 코드 관리 그 다음에 좀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패키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패키지는 접근 지정자랑 매우 관련이 높습니다. 왜 관련이 있냐면은 같은 집안끼리 속한 같은 즉 패키지 이름을 갖는 클래스들끼리는 서로 접근 지정자를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거나 남들이 못하게 하는 걸 할 수 있게 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패키지는 접근 지정자와 같이 연관해서 학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실제적인 예를 보면서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